이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가 허락을 함으로써 중국의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관련된 얘기 이현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네, 일단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2017년에 제주도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서귀포시에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해서 개설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에 통보했다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두 번째 승인을 요청한 데다가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날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곧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도의 서귀포 지역에 있는 한 곳인데 일단 중국 상하이 시가 한 50%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김대중 정부가 그 기초적인 제도의 토대를 놓은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 허가됐습니다. 저 땅에 앞으로 빠르면 1년 반쯤 뒤에 병원이 들어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하는 과목을 살펴보면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 4개만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내국인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동혁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병원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영리병원이 처음 허가가 됐고 그게 이제 중국계에 허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병원은 이익을 내서는 안 됐었나요? 맞습니다. 국내 의료 관련 법들은요, 모두가 비영리법인이 이 병원을 운영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수익을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아무리 돈을 내서 병원을 지어봐도 병원 내에서만 그 수익금을 써야지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 병원들 역시 사실은 비영리 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영리 법인이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이 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중국 투자가들이 회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더 많은 고용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자, 저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 관광 온 사람들이 이제 건강검진도 받고요. 그렇죠. 뭐 피부과도 다니고 또 성형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이익도 내겠다는 건데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주도에만 먼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외국인 전용 병원이고요. 네. 내국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국인은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8개 경제자유구역, 즉 제주도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경제자유구역을 한해서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최초로 문을 연 것이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인천 뭐 이런 데는 생기지만 서울에는 생길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반대도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또 사실 13년 만에 제도가 만들어진 지 13년 만에 생겼는데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고소득층, 한국 안에서도 고소득층들만 이용하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의료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차별적 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면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국인들의 일반 의료비까지 덩달아 끌어올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영리병원이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이제 보건복지부는 걱정되니까 보험 체계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랬고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박상훈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자, 저렇게 이제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자부심이 큰 좋은 시스템인데 네.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시각도 없지 않고 아까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그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제 의료 영리화인데 네. 저는 그것은 그 지나친 걱정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우리의 의료 체계는 지금 이러한 그 특수한 일종의 이 영리법원
그 외국인 투자되는 이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법 체계에 의해서 어떤 의료보험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것이 허용됐다 해서 그 체계를 허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랑 아까 그 무슨 내국인 의료비나 이런 부분은 현재 그 다른 수가제나 다른 제도에서 이미 통제가 돼 있고 이 체계는 저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아주 여러 개의 그물망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네. 저것이 어떤 그 의료 체계를 민영화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700억 원 정도가 중국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의사 9명 고용하고요. 간호사 28명 등 전부 134명의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에 그만한 일자리가 생긴 거라 가족까지 합치면 300명, 400명 정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건데요. 자,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이번엔 국내 정치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네. MB와 친노, 이 양 진영은 별로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MB와 친노 그룹이 했던 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송년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네. 본인의 대선 캠프에서 잃었던 전 현직 의원들과 같이 한 번 큰 송년 행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다. 매년 이런 모임을 할 때마다 내가 네.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석한 현역 의원들의 어떤 지역구 소식까지 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물으셨다고 하는데 네. 작년과 비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졌죠. 네. 올해 들어서 4대강이 사실 재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4대강은 뭐 이명박 대통령 실정의 어떤 그 원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올해부터 와서 4대강에 재평가되는 분위기, 굉장히 그 MB 쪽의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MB의 남자라고 불렸던 이재호 의원이 옆에 있는데 이재호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늘 인상을 찌푸렸는데 웃는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기자들의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은혜교 시즌 모임을 하시는데 지금 퇴원되거든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매년 해요. 의원들 보면요 내년 총선에 이제 출마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멤버도 똑같아. 아니, 아무도 술 마셨다. 대통령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렇지. 술 마신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럼 지원 계획이나 조언하실 말씀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내 생일, 당선, 축하 이건 매년 뭐해. 내내 또 뭐해. 또 내후년도 뭐해. 자, 근데 눈에 띄는 게요. 자, 강남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계속 저런 모임 할 때마다 메뉴가 미국산 쇠고기라면서요. 이제 아마 그 광우병 쇠고기 촛불 사태 때 네. 그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뭐 뇌송송 구멍 다 거치고 해서 사실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코너로 몰렸던 것이 그 당시에 한미 FTA를 어떤 저것을 이제 비준 앞두고 타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이제 물꼬를 트는 데 대해서 네. 많은 정치적 반대가 끼어들면서 네. 그 당시 이제 어떤 홍역을 치렀었는데 네. 지금 아무 무리 없이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잘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7년 전 여름입니다. 2008년 여름. 이명박 정부 1년차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저 시위인데 우리는 정말 망각의 동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광화문 네거리를 뒤덮었던 저 촛불 시위대 그 후로 7년 동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10년쯤 되면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요. 자,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뭐 장관, 청와대 수석 출신들이 내년 총선도 출마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또 경기도에 있는 여주를 찾았잖아요. 네네. 그 영상 보면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네요. 세상이 좀 바뀌었구나 싶은데 자, 4대강이란 말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금치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4대강이 그 이른바 40년 만에 대가뭄이라는 사태를 맞아서 역시 그 4대강을 통한 어떤 그 물을 가뭄 때는 또 이것이 해결해주고 홍수는 또 홍수를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명박 정부 사람 인사들로서는 상당한 자부심이고 당장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어떤 정치적 평가를 앞두고 여기서 많은 친이계 인사들이 당선될 수 있는데 하나의 이명박 정부의 재평가는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서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2008,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 만나보면 네.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그걸 쉽게 극복을 해서 네.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이 뜨거운 것이었는지 모른다. 네. 그래서 97년 IMF 위기는 정말 우리가 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겪었지만은 적어도 초기에 대처해서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성공 사례로 극복 사례를 만들었는데 네. 이러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재평가되면 네. 앞으로 많은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대강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뭄 때문에 평가가 다시 시작된 건 맞지만 환경 파괴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노정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안을 볼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부정 일색이었던 것에 재평가가 기지개 키는 단계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요. 친노 진영에서도 송년을 했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대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그 장면 다시 한번 화면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건 어딘가요? 노무현 재단에서 한 송년 행사군요.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한 송년 행사였는데 네. 그 많은 친노 인사들이 특히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많은 현역 의원들 또 출마 희망자들이 많이 모였고 특히 친노의 좌장격인 이해찬 전 총리 이렇게 포함해서 한 6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네.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서 네.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특히 앞으로 네. 역사가 후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네. 참여정부를 돌아보게 되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진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메시지로 통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내년 총선을 앞둔 친노의 어떤 결집 네. 이런 것의 하나의 중요한 또 행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친박 진영은 따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떠들썩한 송년 회사를 갖지 않았고요. 권토중래를 노리는 친이계 그리고 재결집을 통해 돌파하려는 친노계 이렇게 단합이 필요한 그룹은 송년회를 공개적으로 한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